안녕하세요. 주식쟁이 형님들 박조주입니다. 무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만 같았던 미국 증시는 2월 중순 최고점 이후 한 달이 넘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좀 어떠십니까? 3월 4주 위클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간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3.4포인트 상승한 33,072.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02포인트 오른 3,974.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1.05포인트 상승한 13,138.73에 각각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번 주 1.4%가량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약 1.6% 올랐지만 나스닥은 0.6%가량 하락했습니다. 양호한 소비 심리와 전일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의 개선 등으로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억 회 접종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백신 접종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미국 백신 접종률은 20.7%까지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접종률은 아직 0.7% 정도로 아직은 접종 시작 단계이죠. 이날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는 다소 부진했지만 단순한 단기 한파로 풀이되는 만큼 시장의 심리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미 정부가 새로 도입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가동된 만큼 소득이 다시 증가하고 소비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현재는 지배적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위험 투자 심리가 개선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턴 인베스트먼트의 수잔 허친스 실질 수익 투자 담당 대표는 대체로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매우 불안전한 환경이다 라면서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 많다라고 말했고 그는 다만 이런 것들이 여행의 방향성을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제 부흥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렌트 머천트 뱅크의 네마 랑크헬라 완부 하나 전략가도 시장의 분위기는 불안해서 낙관론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백신 접종 목표 상향 조정과 연준의 배당 제한 해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월 4주는 전주에 이어 경제 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시장의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분위기 반전으로 대형주 위주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야 전고점 돌파를 위한 시작으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6일 트위터에 수개월 안에 테슬라가 최대 기업이 될 가능성이 0%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글을 남겼는데요. 0%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건 뭔 개소리야 이게. 이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미국 1위 업체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글은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됐는데 이형의 입방 정도 슬슬 약발이 다 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6일에는 You can now buy a Tesla with Bitcoin. Pay by Bitcoin capability available outside US later this year라는 트윗도 남겨 비트코인장에 또다시 불을 붙이나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비트코인 시세 또한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이유는 시세 차익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현금보다 오히려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인데요. 한국에서도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어 비트코인으로 굳이 차를 사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폐로서 첫 가치를 테슬라가 앞장서서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올 연말까지 또 한 번의 비트코인 불기둥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21년 2월 새로 취임한 인텔의 팻 겔싱어 대표가 지난 23일 미래의 사업 전략인 IDM 2.0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파운드리 진출 선언이 주목을 받았죠. 그는 아시아에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역량이 집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텔은 올해 2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날 겔싱어 대표는 반도체 생산에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본국 생산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자국 반도체 제조업 육성 정책과 이에 따른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은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까지 주력 제품인 CPU 등 핵심 칩 대부분을 자체 생산했지만 공정기술 수준이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보다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하반기 일부 물량을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관심은 인텔의 간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CPU 외주 생산 물량을 TSMC와 삼성전자 중 어디에 맡기느냐 였는데 겔싱어는 이날 명확하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CPU는 인텔에서 계속 자체 생산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0나노 공정을 차질 없이 개발하고 2023년엔 7나노 공정에서 CPU를 생산할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후 BBC와 인터뷰에선 삼성전자와 TSMC에 우리 제품 일부를 파운드리 맡길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파운드리 사업 한 우물만 파고 있는 TSMC에 외주를 맡길 가능성이 크고 인텔에서는 삼성을 잠재적 경쟁자로 느끼고 있어 CPU 등 핵심 설계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번만큼은 심상치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대만의 TSMC를 상대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서게 될지 주목이 되네요. CEO 교체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생산 정책으로 인해 인텔의 주가는 종전 고점 69.29달러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박주주의 아침마당에서 인텔 주가 차트가 3월 증시 악재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인텔 행보도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평일 중 아침마당에서 한번 다룰 주제인데요. 요즘 메타버스가 아주 난리 났죠.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가상부동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가상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신개념 메타버스 어스2라는 건데요. 지구상 어느 장소든지 땅을 살 수 있고 내가 산 땅이 심지어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랜드마크는 이미 많은 유저들이 구입을 완료해서 살 땅이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정보가 빠른 분이 이렇게나 많네요. 예를 들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빈 타일 중에 구매하려는 타일을 클릭한 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스2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개발진을 보면 거의 게임 엔지니어 위주라고 보면 되고 예전 포켓몬고처럼 AR이랑 연계를 하거나 향후 VR 기술이 발전한다면 가상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어스2를 플레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페이지 1 단계라고 하는데 향후 페이지 2단계까지가 시작이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리셋되고 보유 중인 토지로부터 임대 수익이나 광고 수익, 더 나아가서 자원까지 채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 빠르신 분들은 어스2 투자 전략까지 업로드를 하시는데요. 단기 투자 전략은 인기 많은 랜드마크 지역을 매수하는 법이며 장기 전략은 천연 자원 매장량이 많은 지역을 매수하여 자원을 수집하는 전략입니다. 형님들, 가상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익을 낸다라는 이 개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어스2는 구글 어스 같은 위성 지도에 격자만 이렇게 쭉쭉쭉 그어놓고 한 칸씩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전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발빠르게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이렇게 경고와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빠른 결정과 투자가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적정 시기보다 너무 빠른 투자는 오랜 시간 동안 큰 변수가 많기에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아주 소액만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투자한 랭커 1등은 30만 달러를 어스2에 투자했다고는 하더라고요. 12등에 7만 5천 달러를 투자하신 한국분도 있으시네요. 지금은 투자가 가장 재미없을 시기입니다. 다이나믹한 상승장이 아닌 횡보 하락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처로 발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지죠. 하지만 인생을 바꿔줄 주식 투자 시점은 시장에 냉기가 가득 찬 바로 이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월 4주 박주주의 위클리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